차세대 한국형 전투기가 자칫 구닥다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투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 분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최신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방위산업 업체의 기술 이전 약속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1월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개발비는 약 8조 원, 양산비는 약 9조 3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중 엔진 부분은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와 기술 협력 생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기 개발 사업을 통해 시제기 6대와 예비 엔진 분량을 포함해 15기의 엔진을 확보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에 약 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기 1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물량은 보충분 포함 260기다. 총량산비 중 엔진 부분이 약 3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을 제안한 업체들이 최신 기술이 아닌 과거 제품을 제안하고 기술 이전 약속 또한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KEFX 탑재용 엔진으로 제안한 기본 모델이 F414-400다. 1980년대에 개발한 F404를 모태로 한 제품이다. F404는 미 해군 함재기 FA-18 호넷을 위해 개발한 엔진이다. 개량형 전투기인 FA-18이 F 슈퍼호넷에 탑재한 F414는 원형 모델인 F404보다 추력을 35%가량 높인 게 특징이다.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함재기 특성상 최대 추력이 경쟁 제품인 유로제트 엔진보다 높다. GE는 이번에 기존 F414-400을 업그레이드해 추력을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는 F414KI를 KEFX 엔진으로 제안했다. 문제는 이 엔진의 성능이 GE가 보유한 최신형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GE는 경쟁사인 유로제트가 제안한 EJ200의 대응 제품으로 최신형인 F414-2PE를 앞세우면서도 F414KI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엔진 성능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형 모델 대신 구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세라믹 복합 소재도 적용하지 않았다. CMC로 제작한 블레이드는 종전 초내열 합금보다 20%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고 무게는 합금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가볍고 연료 소모가 적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 GE는 CMC 기술을 올해 민항기용 엔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KEFX 사업에는 기존 구형 엔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제시했다. 다만 GE 측은 향후 엔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신소재 기술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GE는 연료 소모율은 이전 엔진에 비해 25%가 더 낮고 추력은 최대 10% 더 높은 최신형 엔진도 개발해놓은 상태다. 연료 효율이 현저히 높아 이 엔진을 장착하면 전투기 작전 반경이 35%까지 확대된다. 익명을 요구한 무기체계 전문가는 신소재 적용 엔진은 전체 형상은 변하지 않고 펜 소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 개발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신소재 적용에 대해 GE 측이 가격을 높게 부를 경우 이미 전투기 구조가 GE 엔진에 최적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6년 후에 사용할 전투기가 예산 문제로 구닥다리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지금부터 신기술 적용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KEFX 성능 기준을 바꾸려면 공군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뒤 합동참모본부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방사청까지 오는데 최소 1년은
넘게 걸린다면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로 인한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유로제트 역시 기술 이전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로제트 측은 지난 2014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EFX 엔진을 100% 국산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클레멘스 린덴 CEO는 또한 엔진의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겠다며 방대한 규모의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유로제트 입장 표명은 우리 군 당국에 100%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 실제로 유로제트가 제안한 기술 이전 비중은 58% 정도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G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로제트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받지 않아 경쟁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KEFX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엔진은 연료 소모가 적고 추력이 좋은 것이 좋은 제품이지 엔진이 구형이냐 신형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미 이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적절한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EFX 엔진 기종은 4월 중 결정된다. 카이가 엔진 기종을 선택하고 이를 방사청에 제안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6월경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일은 국내 방산 사업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날이었다. 한국형 전투기 KEFX 첫 번째 실물 기체인 CJ1호기가 드디어 최종 조립 과정에 돌입한 것이다. 이미 전투기 전방, 중앙, 후방 동체와 주翼, 미익은 제조가 완료됐다. 이를 연결해 항공기 조립을 완성하는 공정이 최종 조립이다. KEFX CJ1호기는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KEFX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EFX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건군 1회 국방 연구 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카이는 2015년 12월에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마치고 2019년 2월 첫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상세 설계 검토를 통과했다. KEFX는 T-50과 FA-50에 이어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 역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EFX CJ1호기는 전방, 중앙, 후방 동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조립했던 각 구조물을 최종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있다.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카이는 KEFX 도면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립 공정에서의 개발 목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체계 개발에는 양산과 달리 도면이 배포된 뒤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이처럼 변경된 부분을 일정에 맞춰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새로 제작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요 부품은 카이에서 제작하지만 항공 클러스터 내 협력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부품도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직접 업체를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고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공수했다.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IPT 작업을 거쳐 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KEFX CJ1호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각각 동체 조립부터 기체 최종 조립에 착수하기까지 7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었다.
카이는 대한민국 최대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을 완수한다는 자부심으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체계 개발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 기술 측면에서도 4차 산업과 연계해 많은 부분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발해 작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 카이는 시제기 초도, 비행 전, 실제로 탑재되는 비행저, 항공전자 장비를 통합한 지상시험실에서 시스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비행 상황을 모사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조종 안전성을 검증한다.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에서는 레이더와 항전 장비의 통합시험을 통해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SIL은 실제 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은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KF-X는 국내 기술로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개발 초기부터 주요 항공전자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하고 있다. KF-X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비행저 컴퓨터와 전투기의 눈 기능을 하는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 주요 핵심 장비가 대상이다. KF-X 시제기에 장착될 임무, 비행저 컴퓨터가 올해 말까지 성능 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8월 시제품이 나온 국산 AESA 레이더가 2021년 시제기 장착을 목표로 기능 점검과 지상 시험을 통해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있다. 무장 능력은 공대공 능력 확보에서 공대지 능력 확보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공중우세 확보는 물론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까지 개발 엔지니어 8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구조시험동, 개통시험동, 복합제동 준공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해 국내 16개 대학, 11개 연구소, 553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등 산하견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GE 에비에이션은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G200K 엔진을 인도했다. GE의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개발 프로그램은 최종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GE는 시제기 등을 포함해 F414G200 엔진 24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GE 에비에이션 관계자는 GE의 F414 엔진은 1998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750대 이상의 엔진이 배송돼 460만 시간 이상을 비행했다며 F414는 KF-X 외에도 보잉의 FA-18이 F 슈퍼호넷과 전자전기 EA-18G 그롤러, 스웨덴 사부 전투기 그리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 등이 해당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GE의 KF-X 엔진 공급은 지난 2016년 경합을 통해 진행됐다. 앞서 GE는 지난 2016년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4G200 엔진을 제안했다. 당초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GE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유로제트는 이제 200 엔진을 제안했다. GE 엔진이 노후 기종이나 신형 엔진을 탑재할 경우 신뢰도 확보 및 군소요, 예산 증액 부담이 없어 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GE의 F414G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한편
스카이와 국방연구과학소가 개발 중인 KF-X는 오는 2022년 시험 비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전투기에는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고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이 추가된다.